식전에 먹으면 혈당을 쭉 내려주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리 없는 살인마라 불리는 당뇨병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 실명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식습관만 바꿔도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사 전에 먹으면 혈당 수치 내려주는 최고의 음식 5가지와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식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음식 첫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은 한때 당뇨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음식 중 하나인데요.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오해로 한동안 기피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간에서 자연스럽게 덜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또한 핀란드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달걀 하나를 섭취하면 2형 당뇨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달걀에는 탄수화물이 약 0.5g으로 거의 없는 편인데요. 그만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열량도 낮아 체중 증가에 대한 걱정도 적습니다. 한 알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높은 함량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기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 간식으로 드시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섭취하면 단백질 섭취량이 과해져서 혈당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알에서 많아도 2알까지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D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도 포함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와 뼈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레시틴 성분은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줘서 당뇨 관리는 물론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은데요. 그러니 식전에 달걀을 드시고 식사를 하신다면 섭취량도 줄일 수 있고 효과적입니다. 삶은 달걀을 외출할 때마다 챙겨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혈당 조절과 식사량 조절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최고의 음식 두 번째, 검정콩입니다. 당뇨병은 체내에서 당분을 처리하는 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만성질환인데요. 따라서 당분이 적고 다른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주식으로 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검정콩인데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비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당분이 체내에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이런 콩을 보리밥과 함께 섭취하면 당분이 서서히 흡수되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한국식품과학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콩을 주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 당뇨 위험이 27%까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단백질과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 영양적으로도 매우 우수합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면역 체계 강화에도 탁월한데요. 이러한 이유로 콩은 당뇨 개선에 큰 도움이 되며 보리밥에 섞어 먹거나 볶아서 간식으로 즐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견과류도 추천드리는데요. 견과류에 포함된 지방은 소화 과정을 느리게 하여 이후에 섭취한 식사의 흡수를 천천히 진행시킵니다. 이 덕분에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되어 혈당이 치솟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한 줌 정도만 가볍게 섭취하시면 충분히 포만감을 느끼고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최고의 음식 세 번째, 채소입니다. 채소를 식사 전에 섭취하면 과식을 예방하고 혈당이 서서히 오르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하는데요. 이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채소만 드시기보다는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소화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면 생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소를 10초에서 30초 정도 살짝 데쳐 먹는 것이 좋고요. 데친 채소는 소화가 더 쉬워지고 영양소가 보존되기 때문에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샐러드로 드신다면 드레싱을 잘 선택해야 하는데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은 염분과 당분이 높기 때문에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고, 이왕이면 올리브를 주 원료로 한 발사믹이나 오리엔탈 드레싱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레몬즙을 채소 위에 뿌려 드시면 당분과 염분 그리고 칼로리 걱정 없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그러니 다양한 채소를 식전에 미리 섭취하면 혈당 관리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영양소를 골고루 흡수할 수 있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고의 음식 네 번째,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강식품 중 하나로 인공 첨가물 없이 원유를 발효시켜 만든 식품인데요. 100g당 약 90칼로리로 일반 요거트의 100g당 60칼로리와 비교하면 다소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함량이 적어 식사 전에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예방해 주는데요. 영양학 전문 학술지에 따르면 그릭 요거트를 매일 섭취하는 것이 2형 당뇨 환자의 혈당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그릭 요거트가 단백질이 풍부하고 당 수치가 낮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과일 맛이 나는 요거트를 드신다면 당분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구입할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영양성분표에 원유 함량이 99%라고 명시된 제품을 드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제품은 고품질의 원유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음을 의미하고 효과적인 당뇨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과하게 드시면 안 되고요. 식사 30분 전에 100g 정도만 섭취하신다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 따라 언제 이렇게 주름이 생겼는지 피부가 건조해지고 푸석한 분들 많으시죠? 피부 관리는 바르는 것도 좋지만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몸속의 글루타치온과 콜라겐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노화 방지나 피부 미용을 위해 글루타치온과 콜라겐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서 보충해줘야 하는데요. 문제는 시중에 중국산 저가 원료로 만든 싸구려 제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코오롱 제약 많이 들어보셨죠? 리버스 에이지 글루타치온 앤 콜라겐은 미국 FDA에 등록된 제조사이니 믿고 드셔도 되고요. 간편하게 하루 딱 한 포로 50% 고순도 미국산 글루타치온과 콜라겐 드시고 생기 있는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음식 다섯 번째, 우유입니다. 우유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인데요. 하지만 우유 속 당 함량 때문에 섭취를 꺼리는 분들도 있으시죠.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대사질환의 일종인데요.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이 특징이며 이로 인해 여러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당에 유의해야 하며 혈당을 높이지 않도록 영양 성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식이섬유가 많거나 저혈당 지수의 식품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 한 잔 기준으로 당이 5g가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다른 식품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이며 당뿐만 아니라 단백질인 카제인 등도 함께 들어있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칼슘, 비타민 같은 다양한 영양소도 많아 오히려 당뇨병 환자에게 추천하는 식품인데요.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인슐린 분비의 감소, 체내 대사 이상 등으로 골다공증이 흔히 발생합니다. 이때 우유 섭취가 뼈 건강과 골밀도를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다른 영양소의 효과는 그대로 누리면서 지방 흡수는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한두 잔 정도만 드신다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식전에 먹으면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있지만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치솟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혈당을 낮추는 식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갈아 먹지 말기입니다. 과일은 다량의 과당을 포함하고 있지만 섬유질도 많아 적당량 먹는 것은 당뇨 관리에 좋은데요. 하지만 과일 섭취 시 갈아서 먹기보단 통째로 먹어야 효과적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그냥 먹었을 때와 갈아서 먹었을 때 혈당 상승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과일 안에는 다량의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갈아 먹으면 없어지거나 변형이 되어 과당만 섭취하는 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가파르게 올라가 오히려 안 좋으니 과일은 통째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 섭취 늘리기입니다. 우리가 평소 먹는 한식은 하루 단백질 권장량보다 적은 편인데요. 합병증으로 인해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에 비해 혈당 상승 정도가 낮고 인슐린 분비를 적게 늘려 높은 혈당이 걱정인 분들에게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덕지덕지 붙은 단백질은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시지나 햄과 같은 가공된 육류는 안 좋고요. 가공되지 않는 닭고기나 육류를 요리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골고루 먹기입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몇 가지만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먹는 것은 단기간에 혈당을 낮출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모든 영양소가 균형되게 포함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포함되고 섬유질도 먹어야 좋습니다. 하루 이틀 식단을 바꿔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섭취할 수 있고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식단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식사 순서 바꾸기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또는 어떻게 먹는지도 중요한데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순서인데요. 흔히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불립니다. 처음에는 채소를 먹고 그 이후에 고기와 같은 반찬을 섭취하고요. 마지막으로 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먹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보다 낮출 수 있고 섬유질과 단백질이 몸에 먼저 들어가다 보니 포만감도 더해져서 섭취량도 줄어들어 효과적인데요.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면 식사 시간을 충분히 길게 잡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포만감을 더 늘려 전체적인 섭취량을 줄일 수 있고요. 이러한 식습관으로 더 건강해지는 길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택이니 꼭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콩나물을 이것과 함께 먹고 고혈압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의학에서는 대두왕건이라 불리며 뼈 건강, 심장 건강에 좋고 특히 치매 예방에 너무나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콩나물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2가지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부추입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단백질 함량이 높은데요. 이 작은 콩의 4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콩을 발화시켜 만든 콩나물은 단백질 함량이 풍부하다는 건 물론 체내 흡수율도 더 높은데요. 콩나물로 변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던 트립신 저해제가 신기하게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단백질뿐 아니라 철분과 칼슘 등의 체내 흡수율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평소 힘이 없거나 노화로 인해 근육이 빠지는 분들, 소화력이 약한 분들께서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그중 특히 좋은 건 바로 티아민이 풍부하다는 건데요. 몸속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꿔 피로를 풀어주며 면역력 강화, 심장질환 등 각종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평소에 콩나물 섭취가 노년기 건강에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콩나물도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찬 성질로 인해 소화기관이 예민하신 분들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때 성질이 따뜻한 부추를 함께 드시면 콩나물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고 오히려 좋은 성분들의 흡수율까지 높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간 건강에도 효과적인데요. 콩나물은 간에 좋은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하고 부추는 비타민C와 E가 풍부해서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간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과 부추를 무침으로 만들어 먹으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는데요. 먼저 콩나물을 깨끗이 씻은 후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데쳐줍니다. 부추도 씻어주고 손가락 길이 정도로 잘라주고요. 콩나물에 물기를 빼고 볼에 넣어 고춧가루, 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을 한 스푼씩 넣어 무쳐주세요. 여기서 소금은 최소한의 양만 넣기 위해 간을 보며 조금씩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부추를 넣어 함께 섞어주면 단단한 근육을 만들고 만성피로는 싹 사라지는 무침 완성입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생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식재료 중 하나로 저렴하면서도 영양가가 풍부한데요. 이 작은 콩 속에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와 효능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숙취 해소는 물론 피로 회복을 도와주고 노년기 근육을 채워주는 보약 같은 존재인데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기도 하는데요. 바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입니다. 특히 생콩나물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에 들어가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합니다. 갑상선은 요오드를 사용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고이트로겐이 요오드를 가로막으면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몸에 다양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몸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자주 붓고 체온이 낮아져서 추위를 많이 타게 되고요. 또한 대사가 느려지면서 체중이 쉽게 증가하고 심한 경우 우울증까지 생깁니다. 이런 증상들을 보고 나이가 들면서 노화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갑상선 저하증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장기간 방치하면 갑상선종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콩나물을 못 먹는다는 건 아닙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고이트로겐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지 않고 익혀 먹으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콩나물국이나 데친 콩나물, 볶음 요리로 드시면 영양소는 챙기면서도 갑상선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요. 그러니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생콩나물은 피하고 꼭 익혀 드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배입니다. 콩나물은 콩에서 싹을 틔워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원래 콩에는 없던 비타민C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C의 양이 사과보다도 많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의 피부 노화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서 검버섯, 기미, 주근깨로부터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콜라겐 합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까지 유지시켜 주는데요. 이렇게 콩나물은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 물론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땐 두통을 막아주고, 고열에는 천연 해열제로, 뼈마디가 아플 때는 천연 진통제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배를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배에 풍부한 루테올린과 사포닌 성분은 콩나물의 해열 작용을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기침과 가래, 그리고 감기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또한 이 두 식품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콩나물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변의 양을 늘려 변비를 해결해 주고요. 배에 있는 펙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 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주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건강을 지켜 줍니다. 이렇게 궁합이 좋은 콩나물과 배를 찜으로 드시면 좋은데요. 먼저 배의 꼭지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고 속을 봐줍니다. 다시 콩나물로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꼬리 부분을 떼는 분들 계시죠? 이 부분은 핵심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니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꿀 3스푼에서 5스푼 정도 넣어주고 처음에 자른 배 윗부분으로 닫아주세요. 찜기에 넣고 30분 이상 푹 쪄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찜을 한 그릇 먹고 나면 피부 건강부터 면역력, 기관지 질환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위장이 예민한 분입니다. 콩나물은 몸에 좋지만 잘못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은 60대 이후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콩나물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변비 예방에 좋고 장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데요. 쉽게 말해 배출이 원활하도록 도와주는 성분이 너무 많아지면 장이 갑자기 일을 과다하게 하게 되면서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거죠. 또한 콩나물에는 트리신 저하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단백질 분해를 방해해서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소화력이 약하거나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콩나물을 먹고 속이 불편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속 편하게 콩나물을 즐길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지 말고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둘째, 생으로 먹기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국으로 끓여 드시면 소화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셋째, 콩나물과 함께 소화에 좋은 무, 생강, 마늘과 같은 식재료를 곁들이면 소화 흡수를 더 원활하게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는 것은 피하고 적당히 익혀서 맛있게 드시면 속도 편하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김입니다. 당뇨 관리를 할 때 음식 선택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데 콩나물은 당뇨가 걱정이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콩나물을 섭취한 사람들 중 73%의 혈당 수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식사 후 혈당 검사 결과에서 평균 18%나 감소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약물 치료와 유사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콩나물의 효능이 입증되었는데요. 이런 효과는 콩나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단백질 덕분입니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이 몸에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요. 단백질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방지해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를 할 때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콩나물, 두부, 계란 등을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에 좋은 이유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 미소폴라본과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까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김에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체내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줘서 혈관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면 혈관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콩나물과 김을 함께 먹으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은데요. 그래서 콩나물 무침을 드시거나 콩나물국을 먹을 경우에도 김을 넣으시면 고소한 맛까지 더해져서 건강도 지키고 맛도 있습니다. 이렇게 콩나물을 잘 활용하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니 오늘 저녁으로 드시는 건 어떠신가요? 최고의 궁합 오메가3입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알약이라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알에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분명한 출처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일 2알씩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 물개로 만든 오메가3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 E, D까지 2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부터 혈중 지질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약국에서도 9만 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들어올 땐 부스팅 기법으로 함량은 높이면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 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로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